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오늘 그 원내대표 경선했죠. 네, 네. 오신환 의원이 됐죠. 압승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경선 제도가 참 독특하더라고요. 오늘 24명이 표를 던졌다고요. 예. 개표하다가 오신환 의원이 과반인 13표를 얻으니까 개표를 중단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승자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종 결과까지 공개 안 하기로 한 제도 아주 독특해요. 그렇죠. 근데 아마 새누리당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과거에 예, 그런 일 뭐 있었나요? 예, 예.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다 개표했을 때 몇 대 몇이었다까지 굳이 필요 없다. 그러기도 하고 패자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어차피 같이 해야 될. 그런 의미에서. 예,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바로 얼마 전에 패스트 트랙을 놓고 바른미래당 안에서 그 극심한 진통과 내용을 겪으면서 의원총회 몇 시간씩 하고 마지막 투표했을 때 12대 11이었죠. 그때가 12대 11이었고요. 이게 상황이 변한 게 예. 김관영 원내대표 사퇴, 이제 불신임 의총을 했습니다. 그 불신임 의총 소집한 인원 15명이에요. 그러니까요. 12대 11이었던 상황에서는 패스트트랙 가자에 동의하는 의원이 많았는데, 그렇죠. 그죠? 뭔가 사정 변화가 있으니까 갑자기 거기 동의하던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에 대표적으로 반대했던 오신환 의원 쪽으로 돌아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예요 상황 변화가? 그러니까 가장 큰 변화는 안철수계의 좀 저력이라고 하나 부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안철수계가 총선을 앞두고 우리는 도로 호남당으로는 절대 갈 수 없다. 안철수 유승민이 손을 잡고 우리 창당 정신에 맞게 안철수 유승민과 함께 자강의 길을 가겠다. 이걸로 승부를 보겠다. 하는 쪽으로 이제는 힘이 확 쏠린 거죠. 안철수계로 분류되던 과거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양분된 거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안철수계 의원들이 만약 이게 이제 우리 당의 슬픈 현실인데요. 우리 당 지지율이 높았으면 분리가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당 지지율이 낮고 상당히 이제 왜소해지다 보니까 원심력이 커져가지고 호남 쪽은 이제 민주평화당하고 같이 하는 쪽. 그렇게 해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또 한쪽은 이제 안철수 유승민을 중심으로 중도와 보수 영역을 우리가 대체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나눠진 겁니다. 사실상. 근데 이제 안철수계가 우리 이제 바른정당에 8명이에요. 근데 안철수계가 한 최소 7명 정도가 그렇죠. 이제 세력으로서 같이 합세하고 있는 거, 연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패스트트랙 가는데 동의할 때까지만 해도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패스트트랙 가는 것만 동의했지 이건 당론이 아니니까 사보임까지는 안 된다 뭐 이런 거였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의원들이 가장 실망했던 것은 이제 패스트트랙이 3분의 2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사보임도 안 하고 의원의 소신을 존중해 준다는 게 당론이었는데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가 그걸 무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의원들은 과반은 됐지만 의원 개개인의 소신을 존중하면 이게 합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통과가 안 될 거라고 봤는데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너무 강제 사보임을 시키고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호남계에서 막 입안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분됐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의 뜻은 양분된 쪽에 어느 쪽에 있는지 확인됐습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이 바른정당계와 이제 함께 하는 걸로 확인됐어요? 이번에 교통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힘으로 보여준 거죠. 숫자로 보여준 거죠. 지난달에 나오셨을 때 하태경 최고위원이 독일 가서 안철수 전 대표 만날 거라고 했잖아요. 그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가실 거다. 근데 이제 어쨌든 아직 이제 손학규 대표 체제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정리가 예측 가능한 상황이 되면 이제 안철수 대표가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거로. 오신환 의원이 원내대표 되고서 결국은 손학규 대표 물러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신환 원내대표가 손학규 대표 퇴진을 공약으로 걸은 겁니다. 그 공약에 동의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까요, 손학규 대표는? 사실 뭐 이쯤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정치를 하신다면은 물러가는 게 맞죠. 이렇게까지 수모를 당하시고 의원들이 그것도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3분의 2에 육박하는 의원들이
사퇴를 요구하는데 물러나게 되면 일단은 오신환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비대위 체제로 가고 하태경 최고위원이 독일 가서 안철수 전 대표 만나고 귀국해서 공동대표 체제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다수 원내위나 원외위원장이 요구하는 거는 안철수 유승민 공동대표 체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선거 때는 유승민 박주선 대표 체제를 했고 그 이후에는 지금 김동철 비대위원장 하다가 이제 손학규 대표 체제로 왔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봐라 이런 요구가 강하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하는 것보다는 유승민 대표가 직접 가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손학규 대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 물러나면 어떻게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제 우리 당의 공식 기구가 최고위원회가 있고 의원총회가 있고 또 뭐 당무위원회 전당대회가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공식 기구들 통해서 이제 뭐 사퇴를 불신임할 수 있는 지도부 저희들은 지금 뭐 사퇴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좀 더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나저나 이렇게 되니까 그럼 패스트 트랙으로 정말 난리를 치고 자유한국당은 뭐 몸으로 맞고 막 그 물리적 충돌까지 다 하고 어쨌든 지금 상황인데 정작 패스트 트랙에 가장 또 강하게 반대했던 오신환 의원이 바른미래당의 패스트 트랙의 중요한 한 축인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가 되다 보니 그 난리를 쳐서 패스트 트랙 가 있는데 패스트 트랙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얘가 또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신환 원내대표가 오늘 첫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는 모든 당이 합의해서 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합의를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일단은 시간이 꽤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저희 당에서 주장을 했던 선거제도는 일방이 바꾸면 안 된다. 그 정신에 충실할 거고요. 근데 좀 놀라운 거는 또 뭐 의원 숫자 늘려야 된다. 손학규 대표가. 그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했는데 제가 볼 때 그 이야기는 거의 망언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의원 숫자 늘리는 거 결사 반대하잖아요. 패스트트랙 찬성하는 국민들이 한 뭐 40% 될까? 의원 숫자 늘리는 거 반대하는 국민들은 거의 80, 90% 이상 됩니다. 이런 뭐 망언 수준의 발언을 한 것은 좀 아무튼 뭐 저희 당의 대표인데. 근데 공교롭게도 민주평화당의 유성엽 신임 원내대표가 의원수 늘려야 하고 또 원포인트 개헌까지 같이 논의해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 손학규 대표의 발언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민평당과 공조를 하고 있는 거죠. 내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유성엽 대표의 방점은 제가 볼 때는 실제로 뭐 그 의원 숫자 늘리는 게 가능하다고 본다기보다는 현 패스트트랙 선거법은 수용할 수 없다. 올라가면 본회의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참 국민들 눈에 보기에는 민평당은 사실 국민을 속인 겁니다. 민평당 말이에요. 의원들이 사실 다수가 반대했거든요. 근데 패스트트랙에 동의했잖아요. 동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의총으로 동의해놓고 실제로 이제 될 것 같으니까 원내대표 바꾸고 나서 입장을 확 바꾼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사과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 점은 민주평화당도 그렇고 사실 바른미래당도 그래요. 바깥에 보일 때 어쨌든 표결을 거쳐가지고 찬성하기로 했고 그 당의 공식 원내대표가 사보임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더니 또 금방 말이 바뀐다. 아니죠. 우리 당하고는 다른 게 민평당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안 했죠. 당내 반대파가. 바른미래당은 내부에 우리 있었고. 반대파가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고 그 반대파가 지금 원내대표가 된 거니까 심판을 받은 거죠. 찬성파들이. 그러니까 아무튼 바른미래당 상황 또 민주평화당 상황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도대체 그 온통 난리를 치면서 그 과정을 왜 그렇게.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되지도 않을 거를 저렇게 난리치는 것 자체가 나중에 심판을 받을 거다. 되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 힘 빼지 않겠다. 쓸데없는 일에.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바 있고 그게 현실화가 된 거죠. 그래서 민주평화당도 바른미래당도 금방 이제 이런 소리들이 나오니까 결국은 자유한국당까지 참여시켜서 다시 논의해서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상황이잖아요. 근데 한국당이 합의해 주겠습니까? 그렇게 난리 쳐놓고. 어차피 한국당이 합의 안 해줄 거고요. 그래서 이 법의 운명은 그냥 본회의에 올라가서 뭐 찬반 표결해서 부결되는 운명에 글쎄 그렇다면 결국은 기존 선거제도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선거 앞두고 뭐 새로운 제도를 합의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그리고 뭐 그 찬성한 정당들까지도 사실상 지금 당론을 바꾼 거거든요.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뭐 물론 유승민, 안철수 힘을 합해 제3지대로서 이 좀 강한 힘으로 앞으로 좀 커보자라고 포부를 밝히고는 계시나 기존 선거제도보다는 그래도 연동형 비례대표를 좀 도입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순진한 질문을 자꾸 하시는데 우리가 뭐 아마추어도 아니고 되지도 않을 걸 붙들고 있어봐야 아니 국민들 눈에는 그 밥그릇 싸움이에요. 선거제도는. 그러니까 우리 당은 지금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데 그럼 당장 국민들한테 필요한 경제 문제, 민생 문제에 집중해서 지지를 올려야 되지. 그 되지도 않을 거 가지고 싸우고 있으면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다고 당은 망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가 되지도 않을 걸 가지고 싸우다가 지금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식까지 하고. 그렇죠. 단식까지 해놓고 이제는 또 국민들 볼 때는 그럼 단식한 게 국회의원 밥그릇 늘리려고 한 거냐. 본인이 숫자 늘리자고 했으니까 국회의원 숫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뭐 기존에 있었던 아니에요. 세비나 이런 거를 대폭 삭감하고 의원수를 좀 늘리면. 그런 속임수 안 나갑니다. 의원수 늘으면요. 결국 다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 아니 처음에 그 근로시간 52시간 시간 줄이자 할 때도 월급 깎으면 되지 않냐. 민주당 의원들이 그랬어요. 월급 못 깎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럼 결국 월급만 올라가고 국민 세금만 더 나가는 거고요. 국회의원 숫자만 늘어나고 국민 세금만 더 나가는 거예요. 하여간에 거기 속을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하여간에 우리나라 정치 복잡해요. 좀 간단 명료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복잡하게 만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거죠 이번에. 국민들은 국회의원 숫자 줄이는 것 좋아하지 원하지. 우리는 늘어나는 거 절대 반대입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뭐 5당 대표랑 대통령이 만나느냐 또 원내대표랑 여야정 협의체는 5당이냐 3당이냐 뭐 참 뭐 말들이 많은데 그냥 간단 명료하게 하태경 최고위원 생각은 어때요? 먼저 양보하는 사람이 큰 정치 하는 거죠. 지금 뭐 1대1 만나는 거 저거 보니까 서로 반대하지도 않고 순서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도 그래요. 3당 원내대표끼리 만날 때도 있어요. 아니 국회에서 의사일정 협의는 3당 원내대표가 수시로 만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필요하면 5당 원내대표가 또 같이 볼 때도 있고요. 의장하고 또 2주마다 한 번씩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안에 따라서 3당 원내대표가 적합하면 그렇게 만나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5당 원내대표 만나도 되고 그거는 이제 사안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지. 이거는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1대1로 만나도 되고. 1대1로 필요하면 만나요. 자기들끼리 우리 빼고. 국회에서 만나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할 때도 있습니다. 두 당 원내대표만 만나기도 하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이번에 1대1 만나는 것도 반대를 안 하는데 순서 가지고 싸우는 건데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바보 되고 양보하는 쪽이 큰 박수 받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도 양보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뭐 어떻게 합의될 겁니다.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보다는 조금 좀 입장이 편하네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네요. 아니 그게 아니 원칙은 이제 그 사안에 맞는 회담을 열면 된다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민생국 추경 예산 같은 걸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필수적인 거는 3당이고 그리고 지금 국회 들어오는 문제는 한국당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당 만나는 이유는 1대1 필요한 이유가 국회 들어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1대1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한 거고 청와대도. 그렇죠. 그리고 5당 같은 경우는 뭐 해도 돼요. 그걸 뭐 굳이 배제할 필요도 없고. 그거 봐요. 아무튼 바른미래당은 속이 편하다니까요. 이 주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래도 아무튼 우리 끼고 협의가 우리가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지 뭐. 아니 오늘 일부 시간에 정의당의 윤소아 원내대표 인터뷰했는데 그쪽은 또 입장이 다르잖아요. 거기는 무조건 5당 해야죠. 모든 사안에 다 끼어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교섭단체는 아니잖아요. 거기. 자유한국당 어쨌든 이런저런 기싸움 끝에 들어오겠죠. 그렇죠. 언제쯤 들어올까요? 언제쯤? 이번 주 안에 결론 납니까? 사실은 지금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아요. 경제가 안 좋아서. 그래 바른미래당도 당 내부 문제가 아니면 장애투쟁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뭐 우리 당 내부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한국당도 뭐 전국 한 바퀴 돌면 들어오겠죠. 뭐. 전국 한 바퀴 돌려면 꽤 걸릴 텐데요. 뭐 큰 도시만 돌면. 황교안 대표의 이 전국 투어는 정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한국당 입장에서는 아까 저희 당도 뭐 여건이 된다면 하고 싶은 투어라고 한 것처럼 국민들이 이건 불불 끓고 있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특히 경제 문제 망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정도 뭐 저는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그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반대가 훨씬 높아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런데. 항상 그러나. 근데 영원히 장외투쟁하는 정당은 없으니까요. 네. 근데 만약에 글쎄요, 한 6월 달쯤에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늦어도. 6월 달? 이제 5월 달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일각에서는 이른바 대권 행보 예행 연습하는 거 아니냐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뭐 일찍 하면 일찍 꺼질 수도 있죠. 지금 대권 행보에서 뭐합니까? 근데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아, 물론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네. 저는 황교안 대표가 그만큼 그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이제 모든 일 있으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어떤 일? 그러니까 당 관련해서 네. 문제가 발생하면 네. 황교안이 곧 당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당내 문제가 발생하면 원내대표 나눠질 문제도 뭐 대표한테 화살이 날아가고 책임도 아마 커질 겁니다. 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 막말 정치 이런 거 분열만 조장한다 이러면서 뭐 정치권 전반에 대한 얘기지만 사실상 야당에 대해서 공격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오거든요. 그거 저는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 대통령이 한다고 야당이 찔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말은 이해찬 대표도 많이 했고요. 그것 때문에 사과한 적도 있고 오늘 보니까 뭐 정의당 대표도 사이코패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황교안 그러니까, 대표를 향해서 그렇죠. 그것도 네. 사실 사이코패스 심한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제가 한국당이면 그 한국당만 찔려하지 마라. 그리고 뭐 우리 정치계 전반에 해당되는 말이고 청와대까지도 해당되는 말일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한국당이 막말 안 하기 위해서 뭐 홍준표 대표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성숙한 정치하기 노력하겠다. 그리고 막말하는 의원들 있으면 강력히 징계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뭐 괜히 자기들이 막말 정당인 것처럼 예. 느껴지게 반응을 하는 거는 하수죠. 별로 그런 반응은 안 나와요. 뭐. 항의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항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막말 뭐 금지 안 하겠다는 그 뭐 자기들이 3당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공동 선언하자. 예. 그럼 우리 국민들이 이거 좋아할 거 아니에요. 예.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지. 뭐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잖아요. 옳은 말을 해도 반대하고. 그러니까 한국당이 갇혀 있는 거죠. 네. 지금 그 남북 관계가 조금 뭐 복잡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도 하고 뭐래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분명히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쟁점 중에 하나가 대북 식량 지원이거든요. 예. 지금 뭐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세계 식량 계획 쪽 접촉하고 지금 차근차근 속도가 나가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WFP 통해 지원하는 건 반대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남북 교류가 없을 때야 제3기관, 유엔기관 통해서 하는 것도 이제 필요했는데 지금은 정상회담 몇 번 했어요? 세 번 했나요? 네. 아니, 그랬으면은 우리가 북한 실태 조사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우리가 직접 지원하면 되죠. 네. WFP 통해서 가잖아요. 그럼 20-30%가 경상비로 깎여요. 북한 주민들한테 가는 게 그만큼 깎이는 거예요. 아하. 때문에 지금 통계도 우리 국내 통계하고 WFP 통계가 다릅니다. 다르죠. 그럼 우리 통계를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입장에서는. 네. 그럼 우리 통계에 기반해서 북한 식량 실태 조사를 하고 그럼 북한이 우리랑 지금 잘 지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북한도 협조를 해줘야 되고 근데 한 번 뚫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한 번 뚫리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고 더 투명한 지원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우리가 직접 가니까. 예. 저는 그게 전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 즉 미사일 발사가 있었던 직후인 이 시점에서도 가능하다. 하는 게 좋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뚫려야 예. 지금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그 식량 지원을 가지고 남북 관계를 다시 회복을 하고 그러니까요. 북미 교두보로 삼자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그러면 그 핑계를 우리가 가야 어. 북한 고위 간부나 더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예. 북미 관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윤활유도 더 칠 수 있는 거죠. 뭐 WFP 가고 우리는 아무도 안 가는데 WFP 통해서 가는 거요? 북미 회담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네. 효과 제로. 남북 관계 개선되는데 효과 제로입니다. 우리가 직접 해야 남북 관계 물꼬도 다시 트고 그렇습니다. 북미 회담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고 그런 그렇습니다. 거다. 북한이 그걸 반대하면 아직 북한이 준비가 안 된 거고요. 네. 자유한국당은 여기도 반대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실 자유한국당 제가 새누리당 있을 때 그 안에서 이 문제 가지고 한번 논쟁이 붙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북한의 식량 조사단 갈 때 한국당에서도
대표를 추천을 해서 가서 보자. 같이 보면 될 거 아니냐. 투명하게 잘 투명하게 분배되는지. 네, 그렇죠. 그럼 북한이 안 받으면 그럼 북한이 비판 대상이 되는 것이고 왜 자꾸 그 고립되는 일만 하느냐. 저는 그래서 국회에서 이거를 결의를 해서 북한에 제안을 하고 어쨌든 북한하고 상호 그 작용이 많을 수 있는 그런 제안을 계속 하는 것이 그러고 또 뭐 받는 숫자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게 저는 해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은 자유한국당은 그럴 생각은 없어 보여요. 물론 아직 국회 들어오지도 않고 있습니다만. 한국당은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계속 비판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 자체를 북한하고 안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 이 지점이 좀 간과됐는데 그때 수석 대변인 이야기한 원내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그때 북한하고 만날 수 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언론에서 그런 걸 좀 키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그 식량 지원할 때 이걸 한국당도 같이 함께 하자. 협조하는 걸로 하자. 알겠습니다. 마무리 지으면서 손학규 대표한테는 언제까지 시간을 준 겁니까? 저는 이제 손 대표 정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도 명예롭게 저는 마감을 했으면 좋겠고 명예로운 마감은 자진 사퇴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까지 시한을 준 거예요? 이번 달 내로 끝내야죠. 계속 우리 당만 망가지지 않습니까? 손 대표 때문에.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